다 하시면서 경기도가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해결 못 해주고 있는 교통문제, 교육문제라는 것을 다 인정하시면서 서울이 더 커지고 김포에 사는 젊은 가족들이 좋아지면 지방이 망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분들에게 1,000만 원씩 줄 테니 지방에 거주하고 지방에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아이를 더 낳아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전 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도 우리 경제활동 인구가 3천만 명인데요. 공무원이 117만 명입니다. 그러면 25분이 공무원 1명을 지금 감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요. 지금이 그렇죠. 불과 5년만 더 있으면요. 20명이 1명 감세해야 됩니다. 초고령 사회가 더 심화되고 있고 백업되는 젊은 경제활동 인구는 적기 때문에 바란스가 계속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30년이면요. 20명이 돈 벌어서 공무원 117만 명 공급을 줘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경기도로 하나 더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원천적으로 찬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충청도를 하나로 묶고 경상도를 하나로 묶고 전라남북도를 하나로 묶고 이런 초광역권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공무원 숫자를 자연 감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은 자연적으로 연령 아니면 직급으로 인해서 퇴직을 합니다. 명예퇴직이든 그랬을 때 뽑지 않을 행정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계속 뽑아대면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러다가 10명이 1명 공무원 공급 줘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인천시가 일반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합쳐서 1년 예산이 인건비 예산이 3,5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시의 운영비 비롯해서 정부기관이 다 내려와 있죠. 법원, 검찰, 경찰, 심지어 선관위까지 다 와야 됩니다. 중앙부처는 도 단위에는. 그러면은 그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과연 지금에 있는 경기도 공무원들을 둘로 나눠서 배치하면은 가능할까요? 시뮬레이션이 안 된다고 경기도지사가 자기 정책집에 명백하게 써놨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늘겠냐? 도를 하나 만들면 그랬더니 추계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현명하시고 그리고 또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시고 그리고 저보다 더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분들에 대한 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저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과거 이야기로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 100년 전, 200년 전이 아닙니다. 10년 전 이야기만 해도 저분들한테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잡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서 IT 교육을 받고 AI 교육을 받아도 저분들의 능력, 싱싱한 머리를 우리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 이해의 토대 속에서 보완해주는 그런 정치, 그런 행정, 그런 미래 준비가 우리 김포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서울 통합을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는 쓰기는 서울 통합이라고 김포 서울 통합이라고 쓰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방자치 시대에 행정구역 선택권을 달라는 겁니다. 시장, 군수, 의회, 의원 이것만 뽑는 게 지방자치입니까? 여기 김포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김포시장님 뽑는 것이 지방자치입니까? 의원님 뽑는 게 지방자치입니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94년에 시작한 지방자치의 모순점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머릿속에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방자치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맞닥뜨리면 마치 정파적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반이 나뉘듯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는데요. 우리 5호선 이거 희망 고문하면 안 됩니다. 질의해 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소상히 답변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5호선이든 서울통합이든 예타든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건 좀 못한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기자님. 네, 국토연의 이메일 기자인데요. 인천시장은 김포에 뭉쳐서 시장에서 국회에 됐습니다. 그런데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지금 제안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김포 홍준호 후보님이나 각 후보님이나 어떠한 대응을 할 수도 있는지, 또 계속 인천시에서 이 노선안에 대해서 반대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제가요 이걸 일부러 갖다 놨는데요.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서 이게 되게 웃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기억했기 때문에 뭐든지 전 이렇게 봅니다. 자, 최선, 차선, 차악, 최악,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결정을 하기까지는요. 자, 5호선의 최선, 5호선에 관한 한 최선은 뭐죠? 원안입니다. 원안. 김포시가 서울시하고 당초에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원안, 이른바 1.5개 0 주는 원안인데 이게 최선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럼 최악은 뭘까요? 최악은요, 국가가 해주는 겁니다. 국가가 국가 철도망 계획에다 놓아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 합의도 필요 없고 인천시 합의도 필요 없고 김포의 의견도 안 물어봅니다. 그냥 김포에 컴팩트 시티를 해야 되는데, 김포에 신도시를 해야 되는데 5호선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최악일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은 뭔가? 지금 중재안이 차선입니다. 지금 중재안. 이거는 2개. 이거는 1.5. 그러면 차악은 뭘까요? 인천시 안인데, 인천시 안인데 수정안. 우리가 생각하는 수정안. 요거 2.5 정도.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발표받은 최선은 못했지만 왜 이게 차선이냐? 그래도 도니까 우리로서는 약 한 국토부 발표대로 한 2분 정도를 더 소요해야 되니까. 근데 2분이 한 분이 아니고 1000분, 10,000분이 되면 2000만 분이고, 그죠? 2만 분이고 1000분이면 2000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포 시민이 써야 되는 시간이. 그래서 어쨌든 이건 차선입니다. 자, 그런데 최악은 왜 국가가 하는 게 최악일까요? 이거를 하게 되면요, 이건 서울시 의견도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인천시 의견도 필요 없고 김포시 의견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국가가 해주면 좋지? 그러나 이걸 하시면 여러분 환승을 해요. 갈아타요. 서울시는요, 입장이 딱 하나입니다. 경기도가 5호선을 가져가고 싶으면 갈아타라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서울시계에서부터 김포까지 오고 싶으면 국가가 알아서 하든 김포시가 자기네 돈 가지고 하든 가져가라 이래요. 가져가는 것까지는 해주겠다. 그러나 직결로다가 서울 5호선이 계속 가갖고 중간에 내리지 않게 해주는 거는 못한다 이래요. 이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왜 합의를 해야 되느냐? 이거가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중재를 해서 국가가 중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천하고 우리하고 중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요, 보십시오. 인천이 아까 제가 당위성, 정당성, 타당성 얘기를 했죠. 한 개도 안 맞습니다. 한 개도 안 맞습니다. 인천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김포가 큰 인물을 한 분 만드셨죠. 유종복 여기서 상선하셨고 시장도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 캐리어를 가지고 인천시장도 하고 계시는데 우뚝하신 분을 한 분 만들었죠. 근데 그분도 인천시장이 되시니까 인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첫 번째 정당성, 과연 정당한가?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요. 2017년부터 서울시가 광화동 일대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건폐장도 있고 지하철 기지창도 있어서 그걸 동시에 언로 내빼줘야 그 일대 16만 평 되는 거기를 개발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 욕구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파를 냈어요. 오파를. 쉽게 얘기하면 부천, 인천, 김포, 고양에다가 오파를 냈어요. 오파에서 누가 가져갈래요? 이거 가져가는 곳으로 서울시가 5호선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자간담회 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만약에 사자 중에 4개 지자체 중에 말씀드렸죠? 부천, 인천, 김포, 고양. 이 4군데가 서울이 오파를 냈어요. 이 4군데 중에서 우리가 이걸 못 끌어오면 5호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못 끌어오면 저는 불출마한다고 그때 선언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정당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도 왜 불출마 안 하냐고 그래요. 5호선 안 하는데. 저는 그때 불출마는 이 사자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냐 지느냐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포로다가 했잖아요. 김포 한강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도 그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거는 참, 그래서 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김포 한강선이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김포시장이 김병수 시장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 건폐장이라는 혐오시설 내지는 기피시설 뭐 그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서울 NET가 약 6,500평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고철 같은 거 많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요 수지 문반 처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전혀 다른 업종이고요. 그거는 이제 거기가 개발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거는 이미 없어진 업종이에요. 지금도 거기 그거 정비해야 되는데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근데 싸잡아가지고 건폐장 그래가지고 마치 괴물이냐 건폐장 받으면 김포 우리 아이들의 숨쉴 권리가 훼손되고 건강을 위협받고 하는 거이냐 하고 4년 동안 시장이 한 발짝도 안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갖다 김병수 시장이 그러면 시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든 어떻게 알고 계시든 알고 계시는 거를 올바른 판단을 해서 이거는 서울하고 합의 안 되면 죽어도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랬죠? 환승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해줘도. 그럼 우리 시민들이 환승하면 여러분들 받겠습니까? 여기 환승해도 좋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이런 철도 갖다 버리라고. 골드라인도 환승하고 있어서 죽겠는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준다고 한 것이 환승 또 하라고요? 그래서 이 서울 시민은 1등 시민이고 김포 시민은 2등 시민이라는 말을 제가 국회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따질 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김포 시민은 2등 시민이니까 왜 김포는 자꾸 환승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김포시장에서. 그리고 서울의 합의 없이는 광역철도망 시행 계획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김 시장님이 당선되고 바로 서울시장과 협상했고 그리고 합의했고 국토부로 통보를 했고 국토부 장관하고 2022년 당선돼서 7월 1일부터 제가 알기에는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2022년 11월 10날 10시에 오세훈 시장하고 5호선
관련해서 오세훈하고 5호선 관련해서 발표를 합니다. 합의했다고. 그리고 똑같은 날 1시간 간격 11시에 원희룡 장관이 뭘 발표하죠? 컴팩트 시티와 5호선 연장을 같이 발표합니다. 컴팩트 시티를 하겠습니다. 4만 5천 받고. 그리고 컴팩트 시티의 광역철도 계획으로 5호선을 연장시키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죠? 서울시하고 합의했습니까? 그래서 요 몇 달 동안, 요 7월부터 요 몇 달까지 김 시장이, 저는 사실은 저 양반하고 나하고 국회에서 같이 일했지만 나는 존경합니다, 이제는. 왜냐? 머리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닙니다. 김포에 대한 이제는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애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물러섬이 없는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나하고 상관관계가 없고 아니고, 난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 김병수를 선택한 우리 김포시민의 선택이 옳았구나 하는 시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 할 때 요거 오세훈하고 협의해서 합의할 때 당연히 김포시장이 인천 서구 구청장하고 같이 공동 책임지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합의하자. 그랬는데 자기네 빠졌습니다. 죽어도 못한다고. 크린 서구라고. 크린 서구. 크린 서구에 여러분 법회장이 13개나 있습니다. 이게 괴물하고 싸우는 거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13개나 있어요. 이 괴물하고 싸우는 거지. 뭡니까? 유령하고 싸우는 거지. 우리 김포에도 하나 있어요. 한강 EMP.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옛날에 확인했습니다. 민선 7기 때. 김포시 환경과에 환경 피해 제보가 한 건도 없어요. 냄새 난다, 폐수 나온다, 먼지 난다, 소음 난다, 진동 난다. 한 건도 없어요. 근데 그걸 시장이 뻔히 알면서 괴물로 만들었어요. 이거 오면 김포 망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됐는데 인천시가 아무런 기여가 없잖아요. 정당하지 못하다 기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타당성이에요. 타당성인데요. 이 타당성은 국토부가 이번에 용역 줘가지고 아까 우리 차선, 최악 이거 그 세 가지 가지고요. 인천시 안으로 했을 때, 김포시 안으로 했을 때, 중재 안으로 했을 때 이씨 값이 얼마 나오나 그거 계산한 겁니다. 그거 계산했더니 아까 인천에 2개만 고쳐라. 제가 이거 중재한 겁니다. 사실은요, 김포시장님 보고 나하고는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맞았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이제 우리 김 시장님이 인천시하고 이제 합의를 또 해야 되는데요. 네? 인천시가 아마 그렇게 자신 있지 않을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101호 역사, 102호 역사, 그 다음 감정역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풍로 이렇게 들어올 건데 이렇게 김포로 들어올 거죠. 이렇게 들어올 건데 101호 역이 이름이 뭐냐면 아라역이에요. 지금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공사 중이에요. 102호역이 여기가 검담2 여기 자 내가 또 하나 해달랬던 거 이거 원담역이에요. 이건 안 됐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인천 지하철 1호선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뭘 공사를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요 공항철도가 있어요. 이거 인천공항 가는 철도 아시죠? 범암역, 계양역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공항철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계양역 있어요. 여기까지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연장을 해요. 지금 저번에 합의했어요. 서울시하고. 그러면요 9호선이요 요 다음 역이 이거 공항역이야. 김포공항역.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공항철도가 가거든요. 근데 9호선을 여기까지 연장한 거예요. 서울시가 인천시하고 합의했어요. 그러면요 보십시오. 여기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만 가면은 김포공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풍무를 해서 이렇게 해서 향산으로 해서
저 시내폴리스로 해서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저 김포공항 돌아가려면요 여기 5개인가 몇 개 있어야 돼요. 6개인가를 거쳐야 돼요. 일로 가면 여러분들 같으면 101호 사시는 분들이 이거 타시겠습니까? 이거 타시겠습니까? 장래 내 장난 겁니다. 2역에서는 5호선 안 탑니다. 이거 타죠. 그리고 이게 훨씬 빨리 준공됩니다. 이건 지금 공사 중이니까. 그리고 이건 다니고 있는 거고. 이거 공항철도하고요, 9호선하고요, 운행 방식이 똑같아요. 레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태 합의가 안 됐던 게 기차 누가 살 거냐? 기차 서울이 살 거냐? 인천이 살 거냐? 이거 갖고 하다가 다 합의했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이거를 연장하는 거가. 그런데 이거를 굳이 해달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예타를 해봐도 그렇고 또 정당하지도 않고 기여한 것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국가가 볼 때 이게요. 근데 왜 이게 이제 나왔냐면 이게 중재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합의가 됐어요. 원래 이게 중재안 나오기 전에 합의됐으면요 사실은 이것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원안으로 갔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중재안 나오고 난 다음에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나하고 사실은 다 깨고 인천하고 우리하고 제일 좋은 제안을 했었어요. Y자로 하자. 인천은 인천대로 가져가면 돼요. 100리를 가져가면 그리고 우리는 바로 들어올게. 풍무에서 기포시청 밑으로 해갖고 바로 들어올게. 그 좋잖아요. 당신은 당신네가 필요하다는 거 하고 그랬는데 중재안이 이미 용역해갖고 나온 다음이다 보니까 이게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하고 합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언론에서 잘 좀 다뤄주세요. 이거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도면 보면 나오는 거니까. 101호역을요, 아라역을요, 저기는 5호선이 사실 장래에 필요 없어요.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막 중축되고 있고 조금 한 정거장만 가고 9호선 계양역인데 누가 타겠습니까? 그냥 금방 가는데 김포공항역을 아시죠? 그쪽 이렇게 생겨서 김포공항 바로 가잖아요. 이거는 저 한강 쪽으로 시내도 그렇습니다. 네, 김포의 뉴스 최국일 기자라고 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너무 길게 답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여튼 만약에 삼선 여권에 국민의힘 삼선 국회의원이 됐을 경우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삼선이 됐을 경우에 당선됐을 경우에요. 그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여튼 인천 유정복 시장이나 또는 인천이 그 브리핑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이번에 중재안이 그 역사로 봤을 때는 김포시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 그 인천 내 2개밖에 안 줬으니까요. 하지만 노선으로 봐서는 검다 신도시 좀 깊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자기네들이 또 그래도 많이 노력한 결과고 인천시와는 유사하다 이런 평가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원당력을 자기네들이 살리도록 노력하겠다. 유정복 씨가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좀 불출마 선언을 지난해 하셨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 그 선언문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배수진을 치고 하겠다는 게 노력이었다 이런 말씀 정도로 가름이 될까요? 답변 한 2가지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거 네, 예. 원당력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겠다 한 거에 대한 제 답변은요. 그것은 인천시장님이 원당력 근처에다가 한 20만 가구 정도, 20만 명이 사는 신도시를 하나 더 추가하면은 제가 볼 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갑자기 늘어서.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2030년에서 33년 사이에 분양 입주가 나가야 되거든요. 컴팩트 시티가. 인천 때문에 우리가 인천이 우리 커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노선을 좀 바꿀 수 있게. 그거 못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한 20만 명만 늘어나면 제가 볼 때 돌릴 수 있을 겁니다. 현재보다.
제가 국회 가면 뭐 할 거냐? 중점적으로 하실 사항이요. 제 과제가 첫 번째는 조기 착공입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지만 조기 착공해야죠. 이건 저의 뭐 역할 또 욕심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이건 국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컴팩트시티가 윤석열 정부의 1호 신도시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2030년 그러니까 올해 지구 지정하고 이제 내년부터 토지 보상 절차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속도가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무슨 뭐 산 깎고 막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냥 거의가 다 저 지작물 철거하면서 그냥 바로 들어가는 부지정리 작업은 되게 용이한 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조기 착공은 저와 정부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고요. 이거 순서는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아니고요. 그리고 GTX-T가 지금 김부선 했다가 막 또 시민들이 많은 이제 항의를 하시니까 김용선 뭐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가 있는데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그때 잘못 생각한 게 우리 서울을 갖다가 메가시티라고 보지 않아도 현재 서울만 가지고도요 지금 모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은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윤석열 정부하고 제가 생각이 같아요. 뭐냐면 동서축, 남부축을 빠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설픈 축은 필요 없어요. 동서축, 남부축. 그래서 김포에서 출발해서 GTX가 이른바 D노선이요. 김포에서부터 출발해서 강남으로 삼성 강남으로 해서 양평 그렇게 가는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하겠죠. 이거 늦겠죠. 이제 아무래도 PC값이 늦게 나오니까 이렇게 동서축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존의 김용선, 김두선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원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5선 만들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중목이 되고 그러니까 자 요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 곧 발표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당연히 서김 통합이죠. 이거 통합이죠. 이거는요. 이거 신문에 보니까 그래요. 뭐 특별법 폐기하게 생겼다. 당연하죠. 21대 국회가 끝났는데 끝나갈 텐데 뭐 지금 다 총선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합니까? 그러나 이거는 정부의 의지의 문제예요. 그리고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했을 때 어떻게 주민의 의사가 결정할 거냐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당의 방침은 뭐냐면 경기도를 둘로 나누는 거 있잖아요. 북도.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저쪽부터 이제 포천, 연천, 가평, 뭐 동두천, 저 의정부, 뭐 이렇게 양주, 남양주, 파주, 고양, 뭐 이렇게 쭉 북쪽에 있단 말입니다. 이 도시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우리 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다가 우리는 경기 북도로 가겠습니다 하시는 도시는 아니면 구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북도로 가게 해달라는 주민투표 요청을 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김포, 구리, 하남 예를 들어 이런 데들은 서울로 가고자 이미 법안 발의에 동의했던 이 도시들은 서울로 가는 주민투표를 하게 할 겁니다. 우리 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투트랙으로 갑니다. 모든 기초단체들이 선택권을 자기네가 하게끔 한다는 게 우리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나 다 뭐 평택도 서울 가겠다고 하면 주민투표 시켜줄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행정안전부의 고유의 업무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건 되지도 않을
주민 요구다. 그럼 그냥 아예 주민 투표에서 배제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갈 거고, 그리고 지금 서울하고 김포하고는 너무나 서로가 서로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공동 연구반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국장들이 들어가갖고 6명인가 10인가 뭐 하여튼 해갖고, 그러니까 책임 작곡들이 6명씩 들어가가지고 실무장들 해갖고 지금 공동 연구반이 득과 실 또 미래 비전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곧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물 밑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다만 시간적으로 안 맞는다. 우리가 쉬워한 게 아니고, 우리는요 12월 20일 날 김포시장이 행정안전부에다 주민투표 했습니다. 그거를 그냥 하는 겁니까? 법안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해줬으니까 주민투표 정하는 거지.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김포시의 운명을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하진 않습니다. 김포시 의회의 동의를 얻었죠. 그렇게 해서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대 국회가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겠죠. 다시 내면 됩니다. 그대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세 번째, 서울 통합하고 난 다음에 김포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뭘 할 거냐? 5호선 공사할 때 이거 연장해야죠. 5호선 어디 있죠? 개화역 있습니다. 서울은 기본 방침이 신정역, 개화역, 방화역 세 역을 다 경기도로 빼는 겁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역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자 5호선 연장은요, 지금 개화역에서 5호선이 이제 김포 쪽으로 들어오면 2km만 연장하면요 5호선이 같은 레일 위를 달리는 거예요. 타입이 똑같아요. 기차 사이즈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얘가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통진까지 간다면 5호선이, 우리가 왜 통진은 추가 역사로다가만 노조도 된다고 했는지는 아시죠? 기지창이 지하철 차량 기지가 통진까지 가는 걸로 지금 우리는 국토부에다가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기지창이 오는데 기차가 와야지 그러면 기관사만 옵니까? 그러면 거기서 마성역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아마 김 시장님이 김포시 예산으로만 나올 겁니다. 국가 갖고 뭐 가가지고 제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9호선도 이제 서울이 우리하고 하나가 됐을 때는 서울시장의 판단이 남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서울시의 김포구니까 9호선도 공사할 때 일자 그럼 9호선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서울에 각종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 같은 거 있잖아요. 에버랜드 같은 거, 저 용인 에버랜드, 경기도는 기가 막힌 것들 갖고 있잖아요. 용인 에버랜드 같은 거. 근데 서울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없는데 할 수는 있어요 앞으로? 없죠.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또 저 강남에 편중되어 있는 예술의 전당 같은 거, 제2예술의 전당 같은 거, 이쪽에요.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이쪽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 사람들 지금 다 불만입니다. 이쪽에 문화시설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어디다 해요? 서울에 그 비싼 땅에다 빽빽하게 다 들어와 있는 데다가.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김포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작업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민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서울시 예산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자는요, 이거는 우리가 김포시장하고 많이 공부했어요. 업체까지도. 세 번째는 지금 김포가 성장관리권역이잖아요. 그래서 공장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데 가능한데, 서울은 과밀업체권역이잖아요. 과밀업체권역이 돼서 이게 그대로 서울로 이 상태로 넘어가 버리면 김포의 성장은 멈추는 겁니다. 과밀업체권역이 돼서.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강화군처럼 우리도 이거를 이
국회를 유예시켜줘야 됩니다. 그 특별법에 담아놨었어요. 2030년까지 기존의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한은 유예한다. 그럼 2030년 가서 끝나면 어떡할 거냐? 그건 안 끝납니다. 국회의원이 그때 있을 거고, 그리고 그때 가면은 서울이 김포에 뭔가를 할 일이 다 끝날까요? 서울이 607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김포가 276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46%만큼 큽니다. 여러분 서울의 반만 합니다. 김포가. 왜 서울이 김포를 탐내는지 아시죠?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한강도 있죠. 바다도 있죠. 인구도 있죠. 서울은 지금 학교 없어질 판이에요. 근데 김포같이 이렇게 적고, 그죠? 이런 도시. 서울의 교육 예산이 남는 데잖아요. 김포는 지금 모자라는데. 서울은 평준화 지역이잖아요. 김포는 비평준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아무리 공부 잘해도 특목고, 특례, 외국어고 못 가잖아요. 그 서울의 아이들만 가야 되니까. 못 간다든지. 서울은 지금 준공영제 하니까 똑같이 버스 운전하시는데 서울시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400만 원 이상 받아요. 김포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100만 원 이상 못 받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요금 좋아지는 건 우리 시민의 혜택이고요. 요금 좋아지는 건. 광역버스 요금 얼마죠? 이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트랜스 되잖아요. 그죠? 브랜드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요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도전하는 거 뭐냐? 이제 군부대도 지금 모자라서 이기자 부대도 없어졌어요. 아시죠? 여기 이기자 부대 출신이 계세요? 없어졌어요. 병력이 모자라서 사단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 한강에다가 저렇게 철책 두고 지금도 저기다 가서 한강 쳐다보고 한강을 누가 퍼갈까봐 저거 지키라는 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제 안 됩니다. 이제 한강 수중보 옮길 때가 물을 익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강 수중보를 북단으로 이설하고 그리고 나서 물 가득 채워서 아라뱃길에 저 간문도 없애버리고 똑같은 물로 채워서 이제 한강 수은 시대를 열겠다. 그게 바로 오세훈의 그레이트 한강과 홍철호의 한강 르네상스가 만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이거 왜 해야 되냐면요, 한강 지금 하상이 얼마나 올라오면요, 퇴적물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거기서 고기 잡는 분들 배가 뻗덕하면 다 합니다, 지금. 물길 잘 다녀야지, 갯골로 다녀야지, 가운데로 잘못 갔다가는 그냥 배가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거 지금 준설해야 되고요. 준설하면서 위에다 막아줘야 됩니다. 이건데, 자, 옛날에는 군인 애들이 절대 동의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부대가 없어져서 멀쩡한 것도 지금 지키기 어려워 죽겠는데 한강을 지킨다는 게 이제는 제가 만약에 국회 가면 저건 국방부 장관 멱살을 잡더라도 저는 이거는 국방부 반대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포의 미래 가치뿐만이 아니라 김포가 서울이 됐을 때 서울의 품격을 높이는 거다. 거기에 아침에 출근길에 운양동에서 잠실 가는 수상택시, 마포 가는 수상택시, 나들 뭐죠? 이거 서울에 조그만 나루는 많이 만들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래서 영등포 가는 수상택시, 잠실 가는 수상택시가 노선별로 막 떠나는 거죠. 뭐 10명, 20명씩 그게 막 1000명, 2000명을 날른다고 해서 교통수단이고 뭐 100명, 500명 날른다고 해서 그까짓 그럴 건 아닙니다. 왜? 이건 도시의 품격과 문제가 있는 거고 삶의 질과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급하게 갈 사람들은 또 급하게 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저 한강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뒷바람이 붑니다. 뒤에서 서울로 미는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퇴근길은 늦어요. 앞바람으로 와야 돼서. 그러나 출근길은 뒷바람이 돼갖고 되게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는 김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파주도 좋아지고 고양도 좋아지고 인천 서구 쪽도 다 좋아집니다. 거기는 이미 아라뱃길이 있잖아요. 간문만 터주면 그만인데 간문은 틀 수 있잖아요. 물이 똑같으니까 수위가. 간문이 왜 있죠? 물 차이가 나니까 물 채워서 한강으로 배 집어넣으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거를 포함해서 이게 제 먹거리입니다. 저는 아까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5선 저거 예타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는 거가 뭐가 이렇게 매일 할 일이 많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장관하고 얘기하고 실무자들하고 얘기하고 또 용역회사 가갖고 또 자료 갖다 주고 그 보좌관들도 하고 그러죠. 뭐가 국회의원이 그렇게 그거에 뭐 할 일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럼 그거대로 하면 돼요. 그거 그냥 하면 되고 GTX 발표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연차 사업으로 이제 좀 긴 텀으로 갈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국회의원이 이런 거에 바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거. 이건 뭐 그렇고. 이런 거에 바빠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거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정치가 후진적이냐고 저한테 누가 물어보시면요. 정치가 기업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기업은요, 남의 제품 흠뜯을 시간이 없어요. 기업은 R&D를 해가지고 내가 다른 회사보다 더 빠르게 더 가성비 높은 제품을 만들려는 R&D 작업을 매일 생명같이 해요. 저기 우리 남양수 회장 계시지만 저분도 먹거리 가지고 계속 R&D를 해갖고 지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돼요. 저분이요, 만약에 다른 회사, 경쟁 상대 회사, 저 회사 건 짱입니다. 저 회사 건 맵습니다. 저 회사 거는 B품 제품을, B급 재료를 씁니다. 그런 소리만 맨날 하고 앉아 계셔 보세요. 망하죠. 정치가 그래서 저는 후진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가 이런 R&D를 해야 정치가 선진적이 되는 거지. 남이 이거 한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지금 철책이 저렇게 쳐져 있고 또 조수 간만이 있고 한데 그게 되겠어요? 국방부가 반대해서 되겠어요? 저번에 우리 김 시장님하고 오세훈 시장님하고 둘이서 뭘 했죠? 수륙 양용 뭐 이런 거 하고 뭐 저 서울시가 김포시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버스 리버버스 한다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말해요. 국정감사가 갖고 그거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몇 명 태우는 건데 이걸 하냐 뭐 접근성이 어떻고 이게 후진적이에요. 누가 R&D 한 거를 갖다가 흠집을 찾아낼 게 아니라 누가 서울 통합하겠다 하면 흠집을 찾아낼 게 아니라 나는 더 좋은 방안은 없는가. 그죠? 나는 더 좋은 R&D를 해서 R&D끼리 경쟁을 해줘야 선진적 난 정치라고 보는 거지. 남이 한 거 갖다가 흠집 찾는 건 아주 쉽죠. 그래서 정치를 쉽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뇌방을 보내야 저는 결과가 흔히 얘기하는 비전, 그죠? 비전적이지 합습 안 됐었던 거는 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누가 저거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합수를 받으면 큰일 났다. 내 편 나가게 생겼다. 이거는 저는 후진적이다. 또 다른데. 네, 그 뉴스 줌의 정덕영 기자입니다. 제가 이제 들어본 바로는 이 5호선 지하철 연장하고 서울시 편입에 대해 너무 치중돼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중된 거에 말고 이번에 총선에 이제 필승 전략을 다른 거는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은 21대 총선은 패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내가 이제 이겨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이겨보겠다면요, 이기고 싶다로 좀 바꿔주세요. 저는 이겨보겠다 생각은 잘 안 해요. 이기고 싶다. 왜? 일하고 싶다와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총선 전략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5호선 서울통합 아까 이거만 다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통합 이후에 바뀔 수 있는 김포의 미래를 설명드렸잖아요. 내 먹거리라고, 내 과제라고. 그거를 통해서
나는 일하고 싶다. 나 이거 하고 싶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은 그 유권자, 젊은 층 유권자 20대들을 네. 어떻게 이제 표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이 또 있으신 건지. 그게 이제 네. 우리가 옛날 같은 거 말이죠. 이렇게 맘센터를 지어드리겠다. 뭐 그죠? 아이들을 위한 저 교육 환경을 좋게 하겠다. 도서관을 하겠다. 막 그래요. 뭐 학군을 뭐 어떻게 하겠다. 막 그래요. 근데 그 대개의 경우에 보면 그 시장이 없네요. 대개의 경우에 시장이 없네요. 저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좀 더 담대한 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한 담론. 뭐냐? 서울이 통합이 되면 아까 젊은 가정들, 여러분들 바로 시내버스 타시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자녀가 바로 평준화 지역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바로 서울 시민의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단편적인 어떤 주제를 몇 개 갖다가 어젠다를 던져드리고 여기다가는 맘센터 지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하겠습니다. 여기는 학교를 좀 더 증설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중학교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사실은 시장님하고 협업하는 것들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큰 그림을 그려주면 그 속에서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이 지나가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일보 양양찬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핵심이 보선 관련해서는 예타 면제 아니겠습니까? 예타 면제는 후보님 너무 잘 아시지만 민주당 의원 단독으로 예타 면제법이 처리됐잖아요. 이제 국힘만 찬성하면 그냥 자연적인 것 같은데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말씀 주시고, 일단 서울 편입 관련해서 군사 전문가들이 좀 거론하는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 의원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핵심은 그겁니다. 차이 방어선하고 민통선 때문에 김포는 근본적으로 서울 편입이 될 수 없다. 이게 군사 전문가들이 좀 언급하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누구예요? 그냥 관계자라고 하지 마시고 직급 정도는 얘기해 보세요. 오빠 파참 작전 본부장 정도 돼요? 그 라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이에요, 연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있잖아요. 그거 맨 처음에 진성준 의원인가 누가 그거 발언했다가 문매 맞은 거 아시죠? 그러면 북한에서 저희가 지금 김포가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본토잖아요. 이것도 김포도. 여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고사포를 쐈다. 장사장포를 쐈다. 그럼 대한민국이 즉각 응전 안 해요? 서울시로 바뀌고 난 다음에 쐈다. 그러면 즉각 응전할 거고. 그 질문은요. 내가 왜 아까 국방부 누구냐고 물어봤죠? 턱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방부 예를 들어서 수위 않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방부 최소한 더 책임 있는 자리는 3스타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책을 하니까. 사단장까지는 정책을 하질 않아요. 자, 그럼 3스타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건 죽으려고 해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하시고요. 예타는요. 자, 이게 정부는요, 행정부하고요, 이게 정부죠. 쉽게 얘기하면 입법부 하고요. 우리 양행찬 기자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입법부하고 둘이서 견제를 하면서 서로 그죠? 뭐 하죠? 감시하잖아요. 감시, 행정감시, 예산감시 이런 거 하잖아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여기가 예산 편성권, 정책 집행권을 여기서 가져요. 행정부가. 입법부는 뭘 하죠? 예산 감시권 그리고 정책 감시권을 갖죠. 그래서 이건 국정감사하는 거고요. 이건 예산 심의하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역할입니다. 서로 쌍방간에. 그런데 민주당에서 저번에 급하니까 뭘 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타 면제 법안을 냈고 법안 심사 소위에서
국민의 힘이 퇴장한 가운데 우리끼리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왜 더 안 갔을까요? 그렇게 훌륭한 법인데 상임위를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수인데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데, 그죠? 완벽하게 장악하니까 법안심사에서도 자기네끼리 하고 끝났잖아요. 그 정도로, 그죠? 왜 상임위를 왜 안 갔을까요? 문제가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입법부가 말이에요. 예타를 자기네들끼리 법으로다가 예타 면제를 강제하기 시작하면요, 정부의 이 기능이 전부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집권을 해봤던 당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2019년에 예를 들어서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죠, 그죠? 지금 대통령 몇 년도에 했죠? 2022년, 그죠? 2019년, 18년 이때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 얼마나? 1조 했을까요? 10조 했을까요?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타 면제는 어떤 때 하는 거냐? 그래서 집권당의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예타 면제 기본 조건 1번 지방 균형 발전. 이건 예타 면제입니다. 대통령이. 정부가.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저 남해안에 가서 진도 무슨 도 많잖아요, 섬이. 그거 지금 가보시면 다 난리 났죠? 그거 예타하면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요, 그거. 예타하면 죽어도 안 나와요. 박지원 아버지가 와서 그건 예타 면제가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다 난리 났을까요? 면제했죠. 지방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두 번째, 예타 면제는 어떤 때 가능하다?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인 경우에. 이런 게 어디죠? 남양주, 어디? 저 15인데 벌써 옛날에 저 철도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접경지역과 같은 이렇게 돼서 그런 것들은 예타 면제해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그리고 입법부가 월권을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냥 쇼하고 만 거다. 이거 내 쇼했다는 거에 이해 있으면 나한테 정면으로 토론하자 그래요. 자기네 내부에서도 이거는 그냥 김포 국회의원들이 이거 좀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지, 이거를 갖다 진짜로 보내기까지 가요? 이거 나라 뒤집힙니다, 진짜로.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의원들끼리 다 짜고, 야 우리 동네 다리 하나 놔야 되겠는데, 야 품앗이 하자. 난 니네 거 예타 면제 해줄 테니까 넌 우리 거 예타 면제 해줘. 그럼 정부가 왜 필요해요? 이 예산은 들어올 돈, 세입, 나갈 돈 세출을 감안해서 기재부가 단년도 예산도 짜지만 장기 예산 하에서 단년도 예산을 수립해요. 또 국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막 엉터리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이 뭐 빽센 사람이 원내대표니까, 빽센 사람이 당대표니까 와갖고, 야 이번에 말이야 이거 예산 국회에서 우리 거 안 해주면 말이야 니네 전체 예산 다 삭감해버릴 거야. 세상 없는 짓을 해도 기재실, 예산실 이 사람들은요 다 반대합니다. 근데 그 나중에 가서 누가 그래도 해줍니다.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기재부 장관 눌러가지고 저희 해놓는 거지. 그 박상현 의원이 거기다 부대의견 달았더라고요. 예산할 때 뭐 이게 이제 절차가 완성되면 즉각 예산 집행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차가 완성되면 즉각 예산 집행하죠. 그럼 뭐 부대의견에 그렇게 달려야 하나요? 예산 집행 안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센 말이네. 하더라도 예산 집행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정부는 당연히 하는 거지. 무슨 뭐 그걸 갖다가 예산 집행을 국회의원이 예산에 부대의견에 놓아야 정부가 하나요? 어차피 들어가 있어도 그 다음 해에 예산에 들어가요. 추경으로 하든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의미 없는 일이다. 이거는 찾아보세요. 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5년 동안 예타 면제 얼마 치는가? 네이버에만 들어가도 나와요.
내가 그때 2019년에 정확지 않아요. 100몇 조 했어요. 가덕도 같은 것들. 가덕도 신공만 했잖아요. 예타 면제했잖아요. 그게 무슨 예타가 나와요? 해봅니다. 네. 또 다른 예, 뭐 시간. 나는 괜찮아요. 뭐 더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니까. 네, 인천일보의 박수호입니다. 그 원님께서 후보자께서 자기 종선에서 같은 내시면 지하철 사업을 앞당기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비 절차가 있어서 예비 타당성을 안 거치는 게 상당히 시간을 앞당기는 회사인데 그럼 다른 특별한 기술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거를 또 마찬가지예요. 또 전부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는 시급성을 인정해서 왜 가덕도 시공을 예표해 줬는지 아세요? 그 균형 발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엑스포 때문에. 엑스포를 해야 되는데 빨리 공항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5호선 골드라인에 대한 그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5호선을 그냥 연장시켜주면 예타가 안 나오니까 컴팩트 시티가 할 때 4개의 도시가 신도시 입지를 가지고 어디를 할까 했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김포로 할 때 비화가 있어요. 김포로 왜 해줬는지 그거 해주면서 이거 골드라인 대안을 같이 줘야 PC값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와 현행 법과는 조금 좀 차이가 있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인맥을 만드는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국회의원은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더더욱이나 원래 정치인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한번 우리 김포의 영업사원이 한번 꼭 좀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희 의원들과 함께 기념 일승을 가지는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게. 자, 이제 다 나오세요. 그냥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티켓들과 한번 찍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박승을 다니면은 두 분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가운데.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잠시만요. 티켓이 하나 있는데. 여기 전이 여기 오는 데고 여기 전이 있는 데서 먹어야 돼. 높이 좀 맞춰. 아니 이거 높이. 자 앞에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주차하신 분은 알려주시면 예. 아이고 어려.